소수자 보호, 정치, 권력, 인간에 대한 현실주의적 파악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성과이지만 저는 메디슨의 다음과 같은 명제를 가장 의미 있는 독자적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국에서는 통치자의 억압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부분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다른 부분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강한 당파들이 쉽사리 결합하여 약한 당파들을 억압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는 약자들이 강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자연 상태에서처럼 무정부주의가 실제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이해관계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위험해질 가능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보았듯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전제군주제를 비판, 타도하고 다수의 지배에 따른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억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계몽의 독재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이 점을 포착했습니다. 메디슨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이익의 다양성으로, 종교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종파의 다양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적 소수자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이 종파는 1870년대 초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찰스 테이지 러셀 목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이 종파를 이단으로 보지만 미국 등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상 군대에 가면 안 됩니다. 국가기관에 참여해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를 떠나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신조를 일제강점기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일제의 징병을 거부했죠. 당시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 이들은 거부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고 있죠. 매년 300에서 500명 정도의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병역 거부로 투옥되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학계와 인권단체에서는 OECD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에게 병역을 대신하는 다른 방식의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분단국이었던 독일, 분단 상태인 대만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한다면 아마도 다수가 처벌에 찬성할 것입니다. 군대에 간 남성, 군대에 갈 남성, 군대에 갔다 온 남성, 군대에 간 또는 군대에 갈 아들을 둔 부모, 보수적 기독교, 군대 관계자 등이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를 아시죠? 그의 원래 이름은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주니어입니다. 그는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서양식 노예 이름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투 선수로만 알려져 있지만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알리는 전쟁 반대의 신조에 따라 1966년 베트남 전쟁 징집을 거부하면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챔피언 타이틀까지 박탈됩니다. 그러나 1971년 연방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받습니다.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권위주의 독재 또는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다수의 지배를 확보하자는데 정치와 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 덕분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제가 실현되고 나서 그동안 외면해온 다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자 보호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권 문제 외에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전제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는 아니지만 미국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의 51%가 다른 49%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에 불과하다. 제퍼슨과 메디슨이 공유하고 있던 다수의 전제에 대한 경계는 현대로 올수록 그 의미가 커집니다.